그동안 잘들 계셨는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경주 성화산 옥녀봉 자락에 잠들어 계신 김유신 장군의 묘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 그 중심에 서 계셨던 김유신 장군의 삶의 흔적과 그리고 그 잠들어 계신 묘의 풍수적인 감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서기 595년 신라 26대 진평왕 때 만노군 태수였던 아버지 김서현과 그리고 어머니 만명부인 사이에서 지금의 진천읍 상계리에서 출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김유신 장군은 아버지 근무지였던 진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태령산에는 김유신 장군의 태가 묻혀있는 태실이 있다고 하는데 대개 왕족인 경우는 그 태실이 보존되거나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일개지방의 관리였던 아버지 김서현이 아들의 태실을 만들고 보존한 것을 보면 후일 아들이 왕의 지위에까지 오를 거라는 것을 예상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김신 장군 부모의 결혼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는데 왕족이었던 만명부인 친정에서는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어린 김유신을 본 외할머니 만호태우는 무엇을 느꼈는지 기뻐하면서 딸의 결혼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고 김서연을 사위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서기 673년 30대 문무왕 때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이때는 그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어느 정도 평정을 하고 혼란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던 때입니다. 김유신은 진평왕 때부터 해서 문무왕 때까지 5임금을 모셨고요. 그 중에 4명의 왕은 사실 김유신 장군이 옹립을 했던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제가 망한 660년에는 대각간이라는 신라 최고의 벼슬과 함께 화백회의 그 수장인 상대 등에 오르게 되고 고구려가 망한 668년에는 김유신 장군 본인만을 위한 유일무이한 벼슬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그것이 태대각간인데 사후 160년이 지난 흥덕왕 835년에는 흥무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왕이 아닌데도 왕의 칭호를 받으면서 왕의 지위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김유신 장군의 시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코 이것이 우연하게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김유신 장군 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24개의 지석이 김유신 장군 묘를 호위하고 있으며 그 지석에는 각자 12지 신상이 정교하게 아주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시조는 금관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으로서 김유신 장군은 그분의 13대 손이 됩니다. 서기 42년 김수로 왕이 세운 금관가야는 지금의 김해지방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철을 참 잘 다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의 왕국 또는 해상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그 신라나 그 주변국에 비해서 세력이 결코 뒤지지 않았고 그러나 10대 구해왕 때 신라 법흥왕과의 어떤 그 다툼에서 패해서 결국 아들 셋과 함께 532년 신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진골로 편입을 하는데 그 아들 셋 중에 한 명이 김유신 장군의 조부가 되는 김무력 장군입니다. 금관가야가 세워진 지 490년 만에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그 신라에 편입된 김무력 장군은 신라에 와서 많은 무공을 세워서 최고의 자리인 그 각간의 지위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그 김서현 장군은 신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골품제에 대해서 신분적 한계를 많이 느꼈고 결국은 왕족이었던 만명부인과 결혼하면서 그 어떤 신분적 상승을 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행히 낭비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고 그곳에서 김춘추의 아버지 김영춘과 인연을 맺어서 나중에 유신과 김유신과 김춘추가 친밀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김유신 장군의 묘로 입수하는 용맥을 따라서 지금 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화산 옥녀봉에서 뻗어내려온 그 용맥이 상당히 큽니다. 그 용맥이 그대로 쭉 입수되어서 지금 김유신 장군 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유신 장군의 혈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남은 기운이 형산강까지 쭉 뻗어 내려갑니다. 용맥을 폐철로 감결을 해보니까 계충령으로 내려오다가
끝자락에서 임자로 입수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지만 들어오고 있는 그 용맥자락이 많이 다듬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신라 사회에는 아마 풍수적인 개념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뿐이 아니라 많은 왕릉을 가보아도 지금의 어떤 용맥 이러한 이론으로 적용한 그런 왕릉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풍수적인 이론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기적이든 뭐 형기적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 장군의 사후 지지는 큰 용맥을 그대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서 왕릉 못지않게 큰 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주변의 국세가 대단합니다.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문무왕께서는 그 어느 왕릉보다도 화려하고 정말 최대의 예우를 갖추어서 김유신 장군을 모실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산자락 자체가 김유신 장군 묘를 위해서 조성이 되어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국세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향을 살펴보니까 향은 해좌사향입니다. 우선수의 형국에서 내당이 옥녀봉 오른쪽에서 휘감아 돌아오고 있는 그 기운과 물을 받고 있으며 앞에 있는 형산강하고 만나면서 외당 역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당과 외당 역시 우선수의 형국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연황천과는 무관하고 그리고 경주 왕경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김유신 장군의 그 묘에서 사후에도 신라를 지키고자 하는 장군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많은 왕릉들이 신라 그 경주 금성 즉 경주 그 옛날엔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주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신라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결국 신라 천년의 역사를 지탱해온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수의 임자룡은 장생룡이 되겠습니다. 그 기운이 힘차고 그리고 해좌는 자생향으로서 절처봉생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김유신 장군의 묘는 풍수적으로 감결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즉 명당터의 제대로 된 풍수적인 법도에 의해서 조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묘를 감정을 하고 어떠한 이론을 전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포근하게 감쌀 수 있는 후덕한 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감싸고 있는 물과 바람, 그 주변의 기운들이 그 땅과 유정하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하고 그리고 물과 바람을 가둔 기운은 그 주변에 또다시 새로운 어떤 기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기풍수는 나경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용맥과 혈장 주변의 기운을 판정을 하고 이기적 이론에 접목시켜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용혈사수향이라는 원칙하에 풍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죽은 분께서 마지막 영면에 드실 방향을 정하는 것을 향법이라고 하는데 88가지의 그 법칙을 가지고서 그 향을 정하게 하는 것이 이기풍수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오결에서는 천리강산도 일향간에 있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유명한 학자였던 양균성 같은 분은 아침에 거지라도 향을 잘 쓰면 저녁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구빈법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쭉 돌아본 여러 가지 그 묘터 중에서 이곳 김유신 장군의 묘는 참 전체적인 국세라든지 주변의 뭐 산세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제대로 짜여진 그러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곳이 지진이 많이 나서 그런지 그 성물들이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설치를 했는지
어떠한 기구들을 그 돌멩이 사이사이에 끼워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귀중한 우리의 그 문화적인 그 자원들을 이렇게 망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명당터 큰 국세에서 제가 기운을 측정한다는 것은 건방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도구로 나름대로 측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왕이 아니면서도 사후에 왕의 칭호와 함께 더 화려하게 왕의장에 대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벼슬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50권 중에서 오로지 본인만을 위한 인물열전편이 3권이나 되고, 지금도 전국에서 김유신을 모시는 사당이 1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왕보다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더 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린 어떤 골품제라는 신분사회에서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었고 결국 왕의 지위를 얻은 김유신 장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어떤 힘과 자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또 적극 실천했기 때문에 사후 300년이 지나서 결국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올라오면서 참 아쉬웠던 것 한 가지는 이 용맥자락 밑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굴이 뚫려 있어서 수시로 김유신 장군 묘 밑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라의 생각 없는 개발과 문화재 정책이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유신 장군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 용맥자락의 기운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쭉 산자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결국은 형산강이 끝나는 지점까지 쭉 뻗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도로가 생기면서 그 용맥이 끊어졌겠지만은 지금의 그 용맥의 기운으로는 거기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어쨌든 참 후덕한 용맥 속에 지금 김유신 장군이 잠들어 계시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좋은 기운을 느끼고 갑니다. 더 좋은 경주의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